Is it the market or the company? 이걸 먼저 보세요. 오늘처럼 주식 폭락장이 왔을 때는 당신이 갖고 계신 주식도 떨어졌을 수 있을 거예요. 아주 많이 떨어졌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미국 많은 주식들도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루에 11% 떨어진 주식도 있고요. 며칠에 걸쳐서 30% 떨어진 주식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제가 주식 초보일 때는 이럴 때 우와 뻥 그러면서 패닉이 와서 어떻게 할까 초조하다가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손실을 더 떨어질까 봐 불안해서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뭐 하룻밤에 수천만 원 그게 며칠 쌓이면은 쉽게 1억이 넘어가는데 어 실제로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음 자, 이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면 일단 패닉을 하지 마시고요. Is it the company or is it the market? 이걸 한번 확인해 보세요. 폭락을 하는 이유가 그 회사가 잘못되어서 폭락을 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시장 전체가 폭락을 하기 때문에 함께 떨어지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떨어지다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대부분의 사람들, 그런 군중에 속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 던지기 때문에 주식을 던지기 때문에 가격이 함께 더 떨어집니다. 근데 그때 견딜 수 있어야 해요. 이게 정말로 주식을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과 가르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능이 더 많고, 아니, 지능이 더 높고 낮고는 중요한 게 아니라 이때를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가 주식으로 성공하느냐 못하느냐를 가릅니다. 워렌 버핏도 초반에 몇 년 동안 혼자서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셨어요. 그러면서 내린 결론은 단타를 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오랫동안 이거를 줄 수 있는 것을 해야겠다. 그리고 위험을 최소한으로 해야겠다. 왜냐하면 시장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투자를 오랫동안 올해는 아니고요. 투자를 뭐 저보다 훨씬 몇십 년 더 하신 분이 계시니까 투자를 좀 해보니까 알겠는데 우리 함께 크자고 이런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좀 해보니까 알겠는 게 버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떨어졌다고 팔면 안 돼요. 그렇지만 주식은 부자라면은 진정한 부자라면 이거는 이렇게 떼야 뗄 수가 없습니다. 모든 부자는 주식을 합니다. 근데 주식을 한다고 말을 하면은 아, 자산을 산다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식을 한다보다는 자산을 소유한다. 모든 큰 부자는 자산을 소유합니다. 어, 회사를 만들어서 그 회사가 사람들에게 큰 가치를 준다면은 그 회사의 가치도 올라갑니다. 그 가치가 올라간 회사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 valuation에 의해서 사람의 가치가 정해지는데요. 그래서 우리 포브스로 이렇게 리스트가 되는 그런 큰 부자들은 다들 그렇게 기업 가치, valuation에 의해서 그 숫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렇지만 사실 통장에 갖고 있는 현금은 사람마다 다르고 통장에 뭐 빌리언즈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유튜버 중에서도 미스터 비스트가 빌리어네어라고 말했지만 제가 한국어 헷갈려가지고 말을 했지만 사실 그 사람은 통장에는 사실 뭐 얼마였더라? 10 million, 100 million, 1 million 밖에 없다고 했던 것 같아요. yeah. 그래서 주식은 어떻게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반드시 주식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주식 가격이 폭락했을 때 이거를 팔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할 때는 이게 회사 때문인지 아니면 시장 때문인지를 확인하세요. 제가 갖고 있는 어떤 튼튼한 회사가 있고 앞으로 미래가 창창한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아직은 매출을 만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매출은 제로입니다. 사실 어제 그 매출 발표를 했는데 매출이 제로였어요. 이게 아직 그렇게 내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미래가 창창합니다. 왜냐하면 없던 시장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제가 보기에는 와 이거는 말도 안 되는데 싶은 정말 위험한 어떤 그런 테크를 쓰고 있는데 그거를 한 단계 발전하는 그런 새로운 테크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회사가 이 세상을 좀 더 낮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 이게 저의 패션과 일치하는 일이어서 투자자로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회사를 믿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이해가 되고, 그 사람의 입장과 이해하고, 그 사람의 책임감이 있다는 것도 알겠고, 그래서 저는 신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막 30% 떨어지더라도 저는 갖고 있을 거고, 오히려 더 샀습니다. 좀 떨어질 때 좀 더 사고, 그리고 더 떨어질 때 좀 더 사고, 그리고 지금은 살짝 겁먹하고 있는데, 좀 지켜본 다음에 더 떨어지면 또 살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폭락을 했는데 그게 시장 때문에 떨어지면은 이건 기회예요. 이렇게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그게 회사 때문에 떨어진 거면은 그때는 정리를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에 뭐 그런 기업들 아마 아실 거예요. 그거는 회사의 사업이나 아니면 경영자 그 둘 중에 하나 혹은 둘 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렉스 북클럽으로 Start with Why라는 책을 함께 읽었는데요. 저는 이거 사실 여러 번 읽은 책이거든요. 영어 책으로도 읽고 한국어 책으로도 읽고 참 재밌게 읽은 책인데 이거를 북클럽으로 하면서 정말 일주일에 같은 분량을 읽고 우리가 그걸 매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제가 또 어디서 들어보지 못할 그런 질문을 만들어서 그 질문 7가지의 질문을 답을 하면서 서로 얘기를 나누는데 이렇게 함께 읽으니까 그 내용을 정말 더 깊게 이해하고 그렇게 읽은 책은 이게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하여서 네. 어, Start with Why를 읽으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특정 기업이 이게 Why를 잃었다는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는 지금 지고 있거든요. 그러해서 이게 소프트웨어가 바뀌면은 회사가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그게 사람들은 귀신같이 그 소프트웨어가 달라진 것을 알고 회사의 변화를 감지하고는 더 이상 그렇게 가치 있는 회사가 되지 않고는 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도넛 가게에 갔는데 그 도넛 가게는 정말 줄을 서서 사 먹던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른 사람에게 매각이 되고 소프트웨어가 바뀌고 그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전달이 되지 않았나 봐요. 그 후로는 손님이 확 줄었습니다. 줄도 서지 않고. 저는 그래도 옛날 생각을 해가지고 가서 어머니 같이 도넛을 사 먹었는데 이게 그 이유를 알 것 같더라고요. 정말 많은 게 보였습니다. 근데 그 많은 게 보이는 게 하드웨어가 바뀌진 않았어요. 하드웨어는 그대로 팔렸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Y라고 불리는 어떤 소프트웨어, 어떤 사람의 영혼이 바뀌면은 그 회사의 가치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사가 달라진 거라면은 이거 지분 정리를 고려하셔야겠지만 마켓 때문에 시장 때문에 그냥 덩달아 떨어진 거라면 이거는 매수의 절호의 찬스입니다. 자, 이렇게 주식 가격이 폭락할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 판단 기준을 설명해 드리는 이번 강의였습니다. 자, 이 내용은 부자의 110여 생각하는 법. 제가 책을 좀 가져올게요. 부자의 110여 가지 생각하는 법에 보시면은 이 생각들이 자세히 적혀 있으니까 이 부자의 110여 가지 생각하는 법을 매일 읽으시면서 여기서 부자의 생각하는 법을 배우셔서 부자가 되시길 바래요. 우리는 참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저기 9년 만에 처음으로 그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올라갔다고 했잖아요. 0.73에서 0.75가 되었기는 하지만은 참 미미한 거긴 하지만 여기서 좀 희망을 느끼긴 했습니다. 우리는 때가 되면은 다시 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어딜 가든 한국인이 참 많아요. 저도 오늘 어떤 비엔나 1900 전시를 보고 왔는데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한 10년쯤 전에 호주에서도 비엔나 1900이라는 전시를 정확히 같은 이름으로 호주에 있는 그 NGV National Gallery Victoria에서 봤거든요. 근데 그때 왔던 그런 작품들에 비해서 조금 떨어졌습니다. 중요한 작품들은 오지도 않고 그리고 네, 멜번에서 했던 전시와는 좀 비교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그때 티켓 가격도 좀 심지어 기억을 하거든요. 그때 티켓 가격과 지금 여기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한 전시와는 티켓 가격도 심지어는 비슷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퀄리티가 떨어져서 조금 아쉽네요. 그런데도 한국인들이 정말 정말 너무나 많이 정말 사람에 치이면서 전시를 봤거든요. 평일에. 그렇다 함은 우리는 아직 좀 인구가 많은 것 같아요. 인구가 너무 많아서 살기가 좀 빡빡하니까 인구가 줄어드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좀 빨리빨리 변화하잖아요.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좀 인구 정책이라든가 그런 대응을 하니까 또 우리가 곧 다시 오를 수 있을 것 같고 좀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인이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부자가 되는 사고방식을 배우셔서 부자 나라로 거듭나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이미 경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느 정도 올라왔는데 그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하면은 우리는 정말로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어요. 잘 사는 민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희망을 품은 민족이 한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쓴 책이 부자의 110여 가지 생각하는 법입니다. 이 책의 미래는 참 긴 것 같아요. 우리 함께 부자의 110여 생각하는 법과 함께 부자가 되어보아요. 저는 아우레오 배웠고요.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No worries.